요즘에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평소와 똑같이 가는 것일 터인데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들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을 좋아하는 제가 요즘에는 어디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요.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내기가 참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도 주말 산행이 있어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냅니다. 분주하게 일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취감으로 매일이 즐거웠는데 그런 즐거움이 사라진 요즘엔 빨리 가는 시간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 이렇게 애청자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잠깐이라도 여유를 가져봅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김목경입니다. 부르지마. 오늘 밤 우연히 라디오를 켤 때 당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잊은 줄 알았었는데 잊혀졌다 했는데 당신은 노래를 만들었네요. 언젠가 둘이서 보았던 영화를 오늘은 나 혼자서 보고 있네. 그때는 즐거웠는데 내 손을 잡았었는데 내 옆에 빈 자리는 날 슬프게 해. 부르지마 부르지마 옛 노래를 하고픈 말이 있어도 부르지마 부르지마 옛사랑은 추억은 남아있잖아. 언젠가 둘이서 걸었던 이 길을 오늘은 나 혼자서 걷고 있네. 햇살은 눈부셨는데 우리를 비추었는데 오늘은 나 혼자 비를 맞고 가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다려왔을 애청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시의 홍수 속에서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님들이 계시고 서정적이고 담담하게 풀어나는 시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시는 세종시 시마루 문학회 13집에 실려있는 시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시마루 문학회 13집은 종합 문예지라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실려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만 골라서 몇 편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시는 강경숙 시인의 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강경숙. 석 달째 폭염이다. 내가 시골집 마당가에서 낯색이 바래고 잎사귀가 허옇게 병들어가는 동안 여름도 신열로 화끈거리는 통증으로 달아올랐다. 내가 내 눈물로 열 손가락에 촛불을 켜는 것은 아픈 여름이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밤을 밝히고 싶었던 것. 이제 너는 내 친정집을 지키고 나는 에어컨을 꺼야겠다. 네,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죠. 그 더웠던 시간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자, 이어서 김복태 시인의 구름이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불, 김복태. 구름에 피는 꽃이 있지. 땅 위에 피운 구름이 있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나무가 있지. 소문 흙 위에서 자라는 구름. 구름을 덮고 잠드는 사람. 가을 하늘 한 장 덮고 잠들고 싶을 때 나무는 색색의 무늬로 흙의 이불이 되지. 흰 구름이 유난히 고운 빛을 띄우는 것은 누군가의 이불이 되어 이 계절을 보낸다는 것. 달빛 이불 덮고 자는 나무를 위해 구름 한 조각도 버릴 수가 없구나. 한겨울 산능선 상고대 눈꽃이 나무를 덮어주는 것도 나무를 위해 안개 이불을 준비하는 누가 있는 거지. 어머니는 구름으로 손을 씻고 풀잎손을 어루만지며 그림을 그리셨구나.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멀리 풍경으로 보이는 상고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번 주 제가 산에 가는데요. 미리 그 산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는 시는 김상우 시인의 시선 한번 보겠습니다. 시선, 김상우.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 때가 있었다. 왜 오지 않냐고 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때 바람만 불지 않았어도 눈만 혼자 내리지 않았어도 나는 남쪽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밥을 먹으면서도 한시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고 숙명이란 말의 무게에 눌려 한참을 살았다.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있고 보면서도 사실 보이지 않는 순간도 많았다. 카톡방 앞에서 자주 담배를 태웠다. 담배를 많이 태우시네요. 네, 남은 그리운 것들이 있어서요. 가볍고 또 가벼워질 때까지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야 할 때가 있다.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건 모두가 다 우리는 생각하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기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참 그렇게 삽니다. 우리 김상우 시인께서는 이 시 속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민순애 시인의 지하철 안 풍경 한번 읽어볼까요? 지하철 안 풍경, 민순애. 출근길 표정이 글자를 쓰고 있다. 선채로 앉은 채로 어르신은 돋보기 너머로 남녀 대학생은 무표정으로 건너편 화장을 진하게 한 아주머니는 더듬대며 글자를 쓰고 옆좌석 아저씨는 유튜브를 보며 배시시 웃는다. 나도 슬며시 폰을 꺼내들고 점점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 네, 언젠가 저도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하철 속 풍경이 진짜 이랬습니다.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눈을 감고 자거나 아니면
들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거 기억이 나네요. 참 기이한 풍경이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진희가 부릅니다. 천상재회.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성배순 시인의 신오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오감도, 성배순. 한때의 아이들이 도로를 질주하오. 가죽 방패 옷을 입고 투구를 둘러쓴 배달의 민족 아이들이면 더없이 좋소. 도로는 꽉 막힌 막다른 골목투성이요. 면발이 불면 일당이 깎여서 박소. 동그란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통장의 동그라미가 늘어나오. 한 아이가 붕붕 하늘로 솟구치오. 귀청을 때리는 엔진 소리도 다른 아이도 튀어오르고. 도로는 솟구치는 아이와 튀어오르는 아이들
뿐이요. 도로는 절벽으로 이어진데도 상관없어. 한 아이가 낭떠러지기로 뛰어내려도 좋소. 뒤의 아이도 그 뒤의 아이도 흉내내며 낙하하오. 절벽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아이들이 통통 착지하오. 투구를 벗은 배달의 신께서 땀을 닦으시며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짜장면 시키신 분을 소리쳐 찾아오. 사각의 돗자리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동그란 접시, 식기 전에 도착한 것을 보고 아이들은 함성을 지르고 띵동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소리 경쾌하오. 돌아가는 길은 탄탄대로니 세상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소. 네, 이 신호감도 참 의미 있는 시입니다. 요즘에 그 배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시켜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젊은이들, 배달의 민족답게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쓰셨는데 참 느낌이 참 아련하게 짜릿하게 아프면서도 왠지 모르게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어서 유준화 시인의 창벽강 한번 읽어볼까요? 창벽강, 유준화. 옥양목 한 피륙을 하늘에 휘휘 내두르면 푸른 물이 뚝뚝 한 동이는 떨어질 것 같다. 창벽 강가에 서 있으면 붉은 물이 뚝뚝 한 항아리는 떨어질 것 같다. 강물이 1만 년을 흐르는 것은 모래와 진흙이 물의 발밑을 받쳐주기 때문이다. 붉은 물과 파란 물이 뒤엉길 때마다 강물은 날카로운 물가시로 진흙을 핥히며 흐른다. 목숨의 길이가 하루살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길이는 1만 년이라 했던가. 창벽강은 파란 물과 붉은 물이 뒤엉켜 펄펄 끓는 한 마리 용오름이었다. 창벽강이 공주와 불티나루 사이에 있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 강의 그런 느낌, 그것을 써주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창벽강가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창벽산도 올랐던 적이 있고요. 자, 그때는 청벽산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은. 네, 좋은 시 잘 읽었고요. 이어서 이병헌 시인의 기적 같은 일 읽어보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 이병헌. 눈먼 사랑의 깃발을 꽂고 다른 세상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드는 성.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밥상에서 밥을 먹고, 옷 사는 일을 놀이하듯 하는 사람과 일하듯 하는 사람이 함께 쇼핑을 가고, 일찍 자는 사람과 늦게 자는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꼭 붙어 있어야 사랑이라는 사람과 거리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 출렁이는 파도처럼 끌어안고 밀치며 선택 버튼을 놓고 다투며 둘만의 성에서 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지구를 지키는 푸른 잎처럼. 기적 같은 일이죠.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자, 이어서 이선행 시인의 11월 읽어보겠습니다. 11월, 이선행. 겨울은 가까이서 손 내밀어 못 채는데 한 자락 여윈 햇살 놓지 못해 멈칫거리는 너. 찻잔에 참하게 핀 구절초 꽃잎에 어린 눈부신 햇살의 추억과 서늘한 대기의 체감이 내 눈과 입술에서 내밀히 소통하는 날. 낙엽지던 샌프란시스코 포도 위 진정한 사랑은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끝내는 고개를 무겁게 주걱거리던 스위트 노벰버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모두가 사라진 것은 아닌 달.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선미가 부릅니다. 그대라는 한 사람. 그대를 처음 봤을 때 첫눈에 알 수 있었죠.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음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준 그대에게 이 모든 사랑 줄게요. 우리 사랑 변치 말아요. 정말 그대란 한 사람 내가 지켜줄게요. 검은 머리 파뿌리 돼도 평생 나 그댈 사랑할게요. 모질게 됐던 그날 참 많이 미안했어요. 내 맘은 그게 아닌데 당신을 아프게 했죠. 그대가 내 곁에 있음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그대 없으면 이제 어떡하죠?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우리 사랑 변치 말아요. 정말 그대란 한 사람 내가 지켜줄게요. 검은 머리 파뿌리 돼도 평생 나 그댈 사랑할게요. 참 고마운 사람. 영원히 내 곁에 있어요. 산다는 게 별거겠어요. 그대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죠. 영원토록 함께 있어줄래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힘든 세상 우리 함께 걸어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이성배 시인의 공산성을 바라보며 부추물이라는 시입니다. 공산성을 바라보며 부추물, 이성배. 금강물 하늘 담아 더욱더 수려하고 공산성 비키는 듯 푸른 물에 젖어갈 때 비룡필 높이 들고서 대담하게 낙필하네. 하느님 따님이여 너 나 우리 하나 되네. 자연 속에 어울리며 대지에다 운필하니 때마침 시원한 바람 구경하듯 쉬노나. 네, 공산성에 올라보면 참 풍경이 좋습니다. 아마 꼭 시인이 아니고 묵객이 아니더라도 거기 괜히 올랐으면 노래가 흥얼거려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어서 이승한 시인의 대평시장 읽어보겠습니다. 대평시장, 이승한. 뻥튀기 한 자루에 세상 부러울 일 없던 시절 그리워. 5일장 서는 대평장. 페트병에 쌀 하나 가득 채워 나왔네. 시장 끝머리 뻥튀기 아저씨 호루라기 한번 불고 뻥이요 뻥 뿌연 연기 내뿜으며 까만 철망에 하얀 튀밥 가득 채우네.
반세기 달구어 놓은 솥단지에 대평이 찼던 어린 세월 한 줌 넣고 멍하니 바라보다 뻥이요 뻥 하는 소리에 깨어나 보니 주름진 백발머리 내가 서 있네. 뻥튀기 큰 자루에서 깊게 퍼낸 튀밥 한 그릇 받아들고 뻥튀기 내세월 함께 먹는 어린 손녀딸. 시장의 풍경 중에 하나죠. 시골장에 가면 꼭 있는 게 이 뻥튀기 장수입니다. 그 옆에서 흩어진 튀밥 주워 먹든 얻어 먹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은봉 시인의 게으른 반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반성, 이은봉.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루 종일 게으름을 피운다. 핸드폰 속 유튜브 따위나 읽는다. 이렇게 버려져 있는 나 걱정이 아주 없지는 않다. 수시로 가슴이 움찔움찔한다. 투박한 유튜브 영상 속 너무 뻔한 거짓말, 얼굴도 붉히지 않고 해대는 사람들, 참으로 뻔뻔한 사람들, 나를, 우리를, 이 나라를 냄새나는 두엄 속에 파묻으려 짓밟으려 하는가? 파묻으려는가, 짓밟으려는가? 그와 그 주변 사람들 혓바닥 능란한 거짓말 잘도 짓거려 대는구나. 자꾸만 가슴이 쫄깃쫄깃거린다. 너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한다. 온몸 꼿꼿이 일으켜 세워야 한다. 네, 다음에는 이은숙 시인의 천마을 산책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마을 산책길에서. 이은숙. 시간을 타고 흐르는 무더위와 씨름하며 천마을에 안착해서 피로가 잠재워질 무렵 산책을 나섰다. 첫날은 이마트 근처로 익숙한 향기를 맡으며 걸었다. 지난 6단지의 추억이 움켜쥐었던 마음의 벨트를 풀어주었다. 둘째 날은 아침 뜰 근린공원에서 한솔고 뒤로 이어진 낯선 길을 걸었다. 한솔동은 다 아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처음 가보는 보물 같은 산책길이 쏟아졌다. 웅장한 곱은 역사에 비스듬한 길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 찬란한 백제와 마주했다. 숨겨놓은 안식처를 찾은 듯 오감이 헐렁해졌다. 돌아오는 길은 걸어보지 않은 길로 왔다. 인디언 썸머의 열기로 등줄기에는 액체가 흘러내렸다. 이리저리 뒹구는 낙엽을 밟으며 나는 상냥한 천마을과 비로소 정을 붙였다. 마을 주변을 이렇게 은근히 참 유유자적하게 걷는 그런 기분, 해본 사람만 아는 그런 기분이지요. 그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시가 탄생을 하네요. 네, 이어서 이종숙 시인의 외갓집 향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갓집 향수, 이종숙. 방학이면 어김없이 머물던 시내버스 중첨 산촌 외갓집. 질퍽하게 남겨놓은 소들의 흔적이 정겹던 곳. 어느 해인가 오빠 손 꼭 쥔 8살 들뜬 마음, 덜컹거리는 막차에 올라 차창 밖 풍경은 이미 반가운 얼굴들. 어둠 속 잘못 들어선 낯선 종점, 설레던 어린 마음 무서움으로 터진 울음. 시골 인심 오토바이에 실려 눈물 범벅 두 얼굴 모르는 등허리에 매달려 꼬불꼬불 비포장도로 작은 엉덩이 들썩들썩 너를 튄다. 마침내 보이는 외갓집 반가운 불빛들. 물살 따라 걸어가며 다슬기 줍다. 온 동네 아이들 팬티 걸치고 뛰어내리던 계곡 큰 바위. 웃음소리, 사람 냄새, 동거밭까지 피어나던 곳. 어느 해인가는 외지 같던 맘씨 좋은 언니 농약 먹었다던 내가. 수수꽃다리 향기 더듬어 다시 들어선 그곳. 허전하고 서운해진 산촌마을. 사시랑이 되어 참 없이 자식 기다리는 슬픈 불빛들. 요즘에도 이렇게 외갓집 가는 그런 정겨운 풍경, 거기에 얽힌 그런 추억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잘 감상했습니다. 이어서 이종인 시인의 세상의 꽃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꽃, 이종인. 사람마다 뿌리가 있고 굳센 줄기가 있고 사람마다 가슴 속에 꽃이 있더라.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아마도 꽃이 떨어지고 무성하던 잎이 힘을 잃고 기운이 다하여 낙엽이 질 때가 오면 눈물이 많아지리라. 단단한 흙이 짓눌러도 새싹은 기운차게 일어나고
눈물이라도 쏟아야 힘을 잃지 않으리. 흐르는 눈물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여라. 참 이렇게 시 속에서 희망과 꿈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가 부릅니다. 천생연분. 사랑꽃 만개하는 내 마음속에 언제나 당신뿐이야. 이때가 지나면 떠나갑니다. 늦기 전에 꽉 잡아주세요. 날이 가고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 만들어요. 잊지 말아요. 당신과 나는 백년 가야 천생연분이야. 때로는 고된 날도 올 수 있겠죠. 우리도 늙어가겠죠. 그때가 온대도 잡은 두 손을 놓지 마요. 함께 갈 거야. 날이 가고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 만들어요. 잊지 말아요. 당신과 나는 백년 가야 천생연분이야. 잊지 말아요. 당신과 나는 백년 가야 천생연분이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임경숙 시인의 색깔론자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론자 임경숙. 수국꽃 색깔이 왜 다른가? 꽃 해설사에게 물었더니 애초에 종이 같아도 밑거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붉은색과 푸른색 극성을 내뿜은 사람 사이 오간의 색처럼 잘 버무려진 보라색 꽃숭어리. 보라색을 잘 받는 사람이 진짜 미인이라는 말을 금과 억조로 숭배하는 강여사. 봄바람에 시스루 스카프 휘날리며 밑거름이 다른 사람 꽃밭에 부푸른 몸을 비집고 들어가 한바탕 휘저어 놓는다. 보라색 일색이다.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그죠? 한쪽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욕심을 부리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대하고, 이러다가 결국에 두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앉은 자리에서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근데 이 시 속에서는 그 색을 잘 버무려서 보라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밑거름이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마음을 맞춰 사는 그런 희망을 담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임비호 시인의 목수일기 68 읽어봅니다. 임비호 시인은 목수일기라는 시를 이렇게 연시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시인인가 봅니다. 오늘은 68번째 창쌀그늘이라는 작은 소재가 달려있는 시를 읽어봅니다. 목수일기 68 창쌀그늘에서 임비호. 노가다 달력에는 요일이 없다. 눈비 오거나 일거리 어긋나서 일 못하는 날과 땡볕이든 한파이든 일하여 일당은 버는 날만 있다. 오늘은 폭염경보 울리지만 일할 수 있어 출근하니 시멘 바닥 펼쳐진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란다. 철근 기둥 거푸집 만들라는 작업종이 울리고 망치질을 시작하니 하루 일당 벌 수 있어 안도하던 얼굴에선 시골집 마당에 갓 걸린 빨래처럼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고장난 땀샘은 어느새 속옷을 점령하여 사타구니는 아리고 고추마저 퉁퉁 불어간다. 망치질하다 고개를 들어보니 기둥 철근들이 한낱 불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창살 그늘을 흘리며 서 있다. 땡볕 하늘의 신기루인지 한낮의 저주를 풀어줄 오아시스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먼저 지친 몸이 창살 그늘 속으로 파고들어 바비큐 통돼지 마냥 그늘 무늬 따라 이리저리 돌아간다. 힘든 하루를 끌고 가던 일당의 수레도 창살 그늘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른다. 일당 무지개 잡으려면 저 멀리 석양노을까지 가야 하기에 나는 오늘도 긴 하루의 터널을 창살 그늘에 부축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목수 일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일이겠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전미진 시인의 하늘의 인연이여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인연이여. 전미진. 낳고 길러준 정성으로 고이 자란 보금자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에게 희망 걸고 허리띠 조여맨 희생의 손길 베풀었으니 가없는 어버이 은혜 측량할 수 있으랴. 험한 세상에서 순종하며 착하게 성장하여 훌륭한 인품 갖춘 성인 되었으니 이제 부모품을 떠나 둘이 하나 되어 새 가정 꾸릴 만한 자격이 되었도다. 하늘 인연으로 아름다운 배필 만나 혼인서약하는 기쁘고 거룩한 시간, 먼저 양가 어르신과 하객 여러분께 감사하고 오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 부디 행복하여라. 사노라면 인생살이가 솜사탕 마냥 달콤한 것은 아닐지니 고통의 가시밭길 앞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손을 맞잡아 사랑의 위대한 승리를 노래하여라. 신부는 연약한 그릇이니 조심스레 다루고 신랑은 머리 되는 가장이니 존중히 여겨 미운 정 고운 정 감싸 안는 배려로 소중한 동산을 만들어 가거라. 오곡백과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이 좋은 날 부부로 출발하는 신랑 신부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향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우리 모두의 축시를 띄우노라. 네, 이 전미진 시인은 결혼식에 이게 사용하는 그런 축시를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일륜지 대사지요. 참 따뜻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기대가 큰 그런 날인데 이런 따뜻한 시로 축하해 주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정금윤 시인의 승부역 한번 보겠습니다. 승부역 정금윤. 구불구불 물이 굽어보는 하늘 높이 터널 뚫고 지나가는 기차. 길 옆이라 역사도 뽑혔다고. 장보러 가기 좋겠다. 주변에 머리 등짐 높은 동네 부러움을 시작으로. 돈 될 사람 불러 모으러 10년을 멀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이름도 바꿔보고 축제를 꾸려봐도 텅 빈 70세 역사. 네, 이 승부역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역입니다. 하늘도 세 평, 땅도 세 평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아주 오지에 있는 그런 기차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이나 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참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는 그런 정겨운 역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이어서 정미숙 시인의 유도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도화 정미숙. 통영 선창에 가면 지붕 낮은 허름한 주택가 골목 귀퉁이에 해풍 이겨내며 튼실한 둥치, 고고하게 자리매김하며 한 그루에서 수많은 유도화 둥글게 피었네. 어느 날 짙은 생애의 나이테에 지닌 자작나무 다가와 목발 짚고 가는 눈먼 사랑, 국토사랑으로 들어와 갯벌에 버무린 가슴, 그 가슴으로 애기똥풀 골락 지르며 빛으로 담아 등불 켜 달았네. 좀 전에 승부역 그 깊은 산골에서 갑자기 그 통영 선창까지 이렇게 한 번의 여행을 다녀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정용기 시인의 시 치마폭 한번 읽어볼까요? 치마폭 정용기. 겨울밤 등줄기는 길기도 길어서 뻔한 줄거리의 주말 연속극에 빠져있는 마누라 옆에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누우니 초저녁부터 아슴아슴 몰려오는 잠이 그윽하고도 그윽하도다. 겨울밤 마누라 치마폭은 넓기도 넓어서 좋기 수천만 평은 될 듯하여 비몽사몽에 몸을 맡기고 일렁거리니 드라마 속 권모술수도 다정하여라. 통속적인 치정도 불륜도 달콤하구나. 밤에 허벅지를 베고 누워 귀에 솔솔 스며들어 우북하게 쌓이는 저 어둠을 틈타 밧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한 부족을 일으켜 세운 난생설화의 주인공이 되어도 좋아라. 돈 몇 푼에 통째로 삶을 무너뜨리는 졸장부가 되어도 무슨 상관이랴. 겨울밤 초저녁을 슬금슬금 무너뜨리는 잠이 오지고 오지기만 한 것을. 치마폭에 쌓여 날아 말아먹은 고사는 덜어있으나 모란무늬 호청의 이불을 30살에서 끌어다가 식어가는 이순을 덮어주는 손길이 있으니 내 삶은 치마폭에 쌓여 뒤늦게 모란이 활짝 피는구나. 반짝반짝 흐드러진 꽃밭, 꽃 사이로 슬쩍 손을 집어넣는 추행, 문득 여생이 따뜻해지네. 은근히 재미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여기서 또 다른 한편의 시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김상원 시인의 우포늪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포늪, 김상원. 우포에서 나는 물이다. 저만큼에서 이만큼까지 가득히 차서 출렁거리는 물. 저기 언덕 너머 멀리 넓은 바다가 있다는데 그곳에 내가 닿아본 적은 없다. 강물이 한 번씩 밀려들어와 나와 섞일 뿐. 우포에서 나는 갈대다. 물길마다 성글게 모여 서서 숨죽여 오는 갈대. 저기 언덕 너머 멀리 높은 산이 있다는데 저 언덕조차 내가 넘어본 적은 없다. 해질 엮이면 서쪽에서 바람 불어와 나와 부대껴 서걱거릴 뿐. 우포에서 나는 반딧불이다. 어둠 깔리면 그제야 깨어나서 깜빡거리는 반딧불. 저기 공제선 위로 잡힐 듯이 밤하늘에 온통 반짝이는 별. 그곳에 내가 다다른 적은 없다. 아마도 살아서는 닿지 못하고 이 늪에서 죽어야 갈 수 있을 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늪이죠. 우리는 이런 자연 생태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늪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곳이 이 우포 늪인데요. 금년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권덕하 시인의 손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길, 권덕하. 힘에 붙일 땐 물은 땅이 반갑단다. 달의 손 따다가 놓이는 꽃자리 본다. 빈 종지만 모여도 북에 두고 온 아이, 배알이 잦았던 동생 생각. 수수 꽃다리 아래 선 모습이 손끝에 닿을 듯해서 꽃진 자리 어루만지듯 발갛게 바라보다 성근 그늘에 어깨 묻고 신 산복숭아 꽃잎 향하는 손길, 여린 나뭇가지다. 자, 이렇게 참 의미 있고 좋은 시들을 많이 읽고 감상했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참 다양하죠. 네, 그 속에서는 세상을 걱정하는 시도 있고 나름대로 그리움 속에서 어떤 사랑을 생각하는 시도 있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시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종 시마루 문학회 13집에 실려있는 시들을 골라서 읽어드렸습니다. 시마루 문학회 시인들의 시는 비교적 딱딱하고 어려운 시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큰 시들로 읽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가끔 조심스럽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시를 읽고 느끼는 감상평이 작가의 의도와 전혀 다를 수도 있기에 무척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시라는 것이 읽고 느껴지는 느낌이 꼭 작가의 의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기에 오늘도 주저없이 제 느낌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혹여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봄을 맞아 새싹들이 피어나듯 온 대지가 꿈틀댑니다. 희망과 꿈을 나누어 가지도록 햇살은 공평하게 세상을 비춥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봄을 맞이합시다. 오늘의 끝곡으로 장윤정 좋은 당신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보고픈 마음 안아주세요. 이 순간 나를 숨쉬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인생이란 고단한 먼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음에 모든 날이 난 꽃길입니다. 내 곁에만 있어주세요. 나 하나만 바라봐주세요. 세상에 나를 빛나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인생이란 고단한 먼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음에 모든 날이 난 꽃길입니다. 다음 생이 또 내게 있다면 그래도 당신입니다.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언제 들어